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제주도의 담소요라는 브랜드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네이버에 제주도 카페라고 검색하셨을 때 4명 중 1명은 무조건 검색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F&B를 경험할 땐 정말 대로변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형성되어 있긴 했었을 텐데, 담소요는 차로 운전해서 서귀포에서 남원읍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었던 담소의 그 당시의 모습은 식물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조금 등성등성 조금 더 식물들이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리브랜딩을 시작을 할 때 환경적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데이터 리서치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 시각적인 요소의 시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건 좀 뒷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는 저는 뒷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어떤 소비를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로 이 공간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심상적인 요소에서나 또는 감정적 요소에서만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좀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담소를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시작했었던 데이터는 그 직원분들과 두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에 정말 한 30가지 문항을 굉장히 긴 글로 서면을 요청을 드렸고, 그 글을 분석하면서 어떤 지향점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했었던 거는 제주도에 대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과, 그리고 관광 특구화가 되어 있는 지역별 어떤 컨텐츠 소비가 일어나는가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전시라는 키워드, 그 카페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만큼 제주도에선 유사업종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유사업종들은 도대체 매출은 어떻고, 어떤 고객이 오고, 그 고객은 유자녀인지 무자녀인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많이 오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A라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30대에서부터 50대, 20대 굉장히 여성이 많이 오는 매장도 있었고, 그리고 미혼이 많은 매장 또는 점심시간에 소비가 많고 화요일이 쉬는 매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B라는 매장은 오히려 40, 50대가 훨씬 많고 미혼보다는 유자녀가 훨씬 결제율이 많은 공간들이었어요. 거기도 또한 점심은 굉장히 잘 되고, 오히려 요일은 계속 운영하면서 금, 토일이 매출이 제일 높은 매장이었습니다. 또 C라는 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7일 동안 운영을 하지만 매출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A, B보다는 훨씬 2배가량 높은데 30, 40대 여성 고객 그리고 50대 남성 고객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보단 유자녀율이 훨씬 높았었고요. 그럼 이제 매출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7일 동안 운영을 할 것인가, 언제 쉬는 게 맞을 것인가, 또는 점심을 타겟을 할 것인가, 저녁을 타겟을 할 것인가, 무슨 요일에 타겟을 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 거기서부터 1차적인 해결들을 다른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좀 답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여행 행태 조사를 합니다. 제주도의 숲을 보려면 사실 많은 오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도민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민이 찾지 않고 관광객이 위주로 가는 동선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여행 행태 조사에서 제주도만 가질 수 있었던 키워드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많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밸런스라든가 다른 키워드가 우선이었다면, 제주도에서는 미식과 숙소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띄이고, 그런 것들이 꼭 멋진 뷰가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만, 강릉, 부산, 전주, 경주, 속초를 제외하고 제주도만 기분, 느낌, 분위기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 테마를 목적으로 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휴식을 선사할까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 결론을 도출함에 앞서 저희가 2024년도에 이 공간을 진행을 했었으니까 2024년도에 그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진정한 쉼, 웰니스, 그리고 나만의 취향을 좀 더 딜링하는 것,
숨겨진 나만의 장소를 찾는 것, 그리고 반도파민, 재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디톡스이기도 하고, 아날로그 감성, 나만의 경험,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오롯이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여행을 기록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나 SNS를 통해서 다시 또 아날로그로 집중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방해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제주도가 아닌 전국적으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다양한 아시아에서 정원이라는 키워드에 어떤 부가적 기능들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예약제인가 아닌가, 티켓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F&B를 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켓 트렌드를 조사하면서 A라는 브랜드를 파악하다 보니까 100% 예약제인 시골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 공간에서는 팔로워가 그 당시 오픈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거의 1.6만이었고, 예약제가 굉장히 풀로 많이 차져 있어서 저도 몇 번의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왜 사람들이 찾게 되는지를 좀 저희가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 풍경을 토대로 사진을 많이 사람들이 찍는데 네이버 리뷰는 많진 않았지만 오히려 해시태그에서 거의 3.7만 개가 같은 씬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을 공간에서도 이 공간의 특징을 잡아 나갔을 때 시퀀스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시그니처 씬들이 분명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고, 숲속을 이루고 있는 그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작게 있고, 그리고 도서관을 지나서 또 다른 F&B 공간들이 있고, 독일을 또 판매하는 공간도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주제가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과 공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공간들을 인격화하고 조금 더 존중해 나가는 브랜드 메시지로 풀어나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매달 나는 식재료를 보여주는 전시하는 방식이라던가, 그걸 그리스 음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좀 건강식 음식이라던가, 거기서 소개하는 독일 방식, 전시 방식, 작가 방식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정말 책을 사랑하고 글을 사랑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간에 좀 접목시키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도서는 30대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고, 20대는 해외형, 30대는 소비형, 40대는 가족형이라고 하는 여행에 대해서 특징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30대는 20대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행의 제약이 좀 적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책, 그리고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고감도 브랜드를 소비하는 2539 고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연이랑 그리고 제주 식재료 기반의 F&B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인디비주얼리티를 갖고 가야 되고,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키워드가 아니라 명확한 부분으로 슬로건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서귀포에 이제 남원읍이죠. 남원읍에서 도로에서 솔직히 안 보여요, 그 공간이. 도로에서 주차장만 보이고 그 입구를 지나서 언덕을 내려가야지만 그 전경이 보여지는데, 이 전경을 보는 사이트 주변의 일대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긍정적 효과, 하나는 부정적 효과인데, 긍정적 효과는 원두를 굉장히 좋은 걸 쓰셨기 때문에 커피 맛도 굉장히 좋고, 멋진 자연 경관에 한라산이 보이고, 주변에 많은 스테이가 있고, 그리고 정원이 점진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았던 점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역 시장 마켓 경제 자체가 서귀포에서 조금 더 하락세를 향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상권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고 정말 상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항에서부터 담수요까지는 운전하고 1시간 반 이상 걸릴 텐데, 이 교통이 안 좋은 공간에 찾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고객에게 보여주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했던 재미난 것들이 좋은 자연의 환경이 주변에 있는 것만큼 스테이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스테이가 많은데 조식을
또는 브런치를 소비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뭔가 여행을 시작하고 싶은데 주변에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끌어오면서 이 근사한 정원에서 아침을 즐기고 아침에 커피 한 잔, 정원에서의 즐기는 햇살과 맛있는 음식, 이런 부분으로 운영의 시스템을 전개해 나갔을 때 충분히 주변에 스테이 고객들, 그러니까 다른 카페를 비교해서 그 고객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해야 돼 라기보단 주변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긍정적 효과의 요소들을 우리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비즈니스 부분들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